누가요? 누가 있어가 아니라 여자냐 남자냐에 또 틀리죠. 특징들이. 상문이 잘 타죠. 예지몽이 있죠. 외가 쪽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저는 가정이 자꾸 흔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요? 그러면 또 저 마마님은 구타란 얘기야. 열심히 받으시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점집에 가면 윗대 할머니가 무당이 있었다, 네. 당을 모셨다, 이런 분들의 자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위 선 조상님이 무당에 있었던 집안, 말 그대로 덕분씨 말대로 무슨 당을 모셨고 공을 들이고 외가 쪽이냐 친가 쪽이냐가 또 있겠죠. 무턱대고 누가요? 누가 있어가 아니라 외가 쪽이 있었는지 친가 쪽이 있는지 따라 조금 또 성향이 틀려요. 외가 쪽, 친가 쪽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또 여자냐 남자냐에 또 틀리죠. 특징들이. 일단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공통적인 특징은 상문이 잘 타죠. 상문이 잘 타는 건 뭐예요? 여자분들은 상문이 타버리면 거의 아프죠. 몸이 무겁고 누군가가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자꾸만 내가 잠을 자면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이런 특징이 있고, 남자분들은 하는 일이 막혀버리고 사고수가 들어오고 회사 다니신 분들은 구설이 들어오고 자꾸 윗상사한테 나쁜 어떤 이 저기를 받으시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깨지고, 그리고 사업 말고 다른 쪽에 또 관계자에 계신 분들도 일이 자꾸 꼬이는 거죠. 그래서 무당 후손들의 자손들은 상문이 거의 잘 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예지몽이 있죠. 꿈을 놓고 봤을 때 꿈에서 확실한 어떤 답을 줄 수가 있죠. 그건 조상에서 일러주는 거니까,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어요. 아, 이랬어요. 덕분 씨도 좀 전에 아, 이랬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무당의 길을 안 가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는 거의 다 화르계 쪽에 계신 분들이 확률이 많죠. 화르계 쪽에 계신 분들. 그럼 남자는 어디에 있어요? 거의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유형의 남자들이 거의 윗대 조상들이 무속인이 많죠. 여자분들은 화르계 쪽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깨어나는 사람들,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연예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역시도 다른 쪽의 사업으로 이제 가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덕분 씨처럼 유튜브 쪽으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가 쪽, 친가 쪽을 놓고 보면은 여자분들은 외가 쪽의 줄이 더 세요. 다는 아니에요. 또 이거 신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또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친가 쪽이에요. 외가 쪽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저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쪽에서는 친가 쪽이 줄이 세게 내려와요. 거의 다가. 그래서 자손들이 거의 대물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물림이 안 하면서 특징만 물어봤을 때는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거의 1번으로 상문이 많이 타요. 상문이 많이 타고 이 공이 끊어졌다고 표현하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 흔들리죠. 결혼을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 윗대 조상님 중에 무당이 계셨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요? 무속인의 길은 가지 않으면서 그냥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해왔던 무엇인가 무속의 행위를 갖다가 좀 해주셔야 돼요. 본인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의 힘을 빌려서 그 윗대 할머니가 평소에 부채방울을 들고 막 점을 보고 그러면 저희가 구슬하면서 그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접신을 시키니까. 그런 거 그 할머니가 좀 이렇게 놀아주신다고 표현해요. 그 할머니가 좀 놀아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할머니가 자손한테 우환을 주지 않고 자손의 힘든 거를 또 걷어간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요. 편안하게. 그러면 또 저 마마님은 구타란 얘기야. 저는 구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문도 안 타고 가정도 안 깨고 화르게도 안 나가고 나쁜 남자 유형으로 가지도 않고 집안이 편안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굿을 통해서 나의 집안의 이런 신가물을 조금 깨시는 분들,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집을 가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그런 집안에 무속인이 있어서 외가 쪽이 있든 친가 쪽이 있든 양쪽에서 대물림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특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안의 자손들의 특징, 무당이 있는 집안 자손의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조상님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남자가 외가 쪽이 세면은 또 성향이 또 달라지나요? 그럼요. 남자 외가 쪽이 또 세게 들어오신 분이 있고 친가 쪽이 세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턱대고 우리 집안에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나 무당해야 된대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외가 쪽에서 들어오는 신줄, 친가 쪽에서 들어오는 신줄, 어떤 신줄이 나에게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남자 쪽에서는 어떤 쪽이고 여자, 이게 다 틀려요. 무턱대고 집안에 있다 해서 다 신줄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그거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뭐 배다른 자속일 경우 이 신 기운이 들어오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담을 잘 받으시고 너무 놀래지 마시고 누가 저 무당하래요, 저 신 받으래요, 신 안 받으면 잘못된대 라는 거에 너무 놀래지는 마세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그 줄을 잘 찾으면 되니까. 왜 신 받으시게요?